네, 도슨스 원픽부터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구품사, 문장 성분, 명칭 모두 외우기.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자, 구품사부터 한번 가볼까요? 명사, 대명사, 수사, 또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또 뭐 있었죠? 조사, 그 다음 감탄사, 이렇게 하니까 총 9개. 맞죠? 자, 문장 성분 뭐뭐 있었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요거 필수 성분. 그리고 관형어, 부사어, 마지막으로 독립어. 이렇게 총 7개. 다 외우고 계시는 거죠? 이 구품사의 기능상 분류 뭐 있었어요, 여러분? 묶어서.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체연, 관형사, 부사 묶어서. 뭐였죠? 수식원, 동사, 형용사 묶어서 용언, 그 다음 조사는 관계언, 감탄사는 혼자 쓰니까 독립언. 네, 다 외우고 계신 거죠? 그 다음 조사는 체언의 짝꿍이다. 요거 절대 잊지 마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관책구, 관형어 또는 관형사는 책구, 그 다음 부사, 부사어는 책배구. 네, 다 잘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 용언의 활용은 어떤 현상이었어요? 어미가 바뀌는 현상이었습니다. 어가는 그대로 있고 어미만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늘 요거를 만들어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이렇게 있을 때 먹으니, 먹으면, 먹어서 이렇게 바뀌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고요? 어미라고 부르고요. 먹까지가 바로 어간이 되는 거였죠. 이렇게 어간의 어미가 여러 개가 바뀌어서 붙는 현상을 바로 활용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6번째, 나는 빠르게 집으로 갔다 라는 문장을 분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걸 따로 떼서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빠르게 집으로 갔다입니다. 이 친구를 할 건데요. 먼저 문장 성분부터 할까봐요. 이제는 순서를 바꿔도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 보시면 되죠? 뭐부터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서술어부터 찾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네. 서술어는 선생님이 있어 보이게 V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갔다에 해당하는 주체 누구죠? 나는 이 부분이 바로 S 주어입니다. 선생님 주어 서술어만 영어 쓰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쓸 거예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빠르게 집으로가 있습니다. 집으로가 꾸며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집으로 갔다라는 정보를 줘요. 그쵸? 그래서 얘는 부사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빠르게 집으로일까요? 빠르게 갔다일까요? 빠르게 집으로 갔다일까요? 아마 요건 조금 견해가 있는데요. 빠르게가 갔다만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고 빠르게 집으로 갔다 전체 문장을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체언을 수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빠르게도 바로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문장 성분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얘를 원래는 품사를 나누세요 라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사, 부사어, 그 다음 관형사, 관형어 요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분석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자, 품사를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까요? 나는 일단 이렇게 나눕시다. 나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대명사죠? 대명사라는 도장을 빵빵 찍었을 거고요. 느는 어때요? 조사일 거예요. 그쵸? 조사인데 어떤 조사인지 느낌 오시죠? 주어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격조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 다음 빠르게입니다. 자, 어디까지 어미고 어디까지 어간인지 쪼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죠?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어디까지가? 빠르까지가 어간이고요. 걔가 바로 어미라는 게 밝혀졌는데 무슨 어미일까요? 빠르다라는 어떤 형용사를 얘를 부사 역할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이름은 부사형 어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집으로 갔다. 역시 집 어때요? 명사예요. 명사에 붙었으니까 으로는 뭘까요?
네, 조사입니다. 무슨 조사일까요? 부사를 만들어줬어요. 부사어를 만들어줬으니까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갔다예요. 얘는 가다가 동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져 있을 것 같죠? 자, 가에다가 기본형 다 어미가 붙었고 가운데 at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붙었어요. 다의 정체는 어말어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at은 앞에 있는 어말어미 앞에 있다 그래서 선어말어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선어말어미가 하는 역할은 과거를 알려주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요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을 분석을 해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수능 기출 문제를 2개를 풀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있는 이 문제를 캡처를 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나서 선생님 풀이를 보셔야 조금 더 잘 들어와요. 네, 2018년도 수능 국어 짝수형 13번입니다. 우리 품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품사 중에서도 특히 부사어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이라고 돼 있습니다. 절이라는 말은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절이라는 말은 다음 시간에 우리 문장에 짜임할 때 배울 건데요. 일단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눈이 부시게가 뭘 꾸며주나요? 눈이 부시게 푸르다. 그죠? 눈이 부시게, 선생님 저는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를 다 꾸미는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한방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자, 하늘에서와 펑펑이 일단 부사어로 쓰였나 볼까요? 얘네를 딱 빼면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부사어가 맞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형태죠? 하늘이 명사입니다. 그죠? 명사에 붙었으니까 얘는 조사가 맞고요. 얘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니까 부사격 조사 맞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펑펑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붙지 않았어요. 그냥 이 친구 하나가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펑펑 내리고 있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펑펑은 평소에 어떻게 쓰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피를 펑펑 쏟는다. 그죠? 어때요?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품사 자체도 당신은 부사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사이면서 지금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 부사격 조사 결합한 그 다음 부사 펑펑 다 맞는 얘기네요. 자, 3번. 그는 너무 헌 차를 한 대 샀다 해서 이 너무가요. 샀다를 꾸며준대요. 벌써 틀렸죠? 네. 이 너무는 뭘 꾸밀까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헌을 꾸밉니다. 이 헌은 명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어인 건 맞아요. 부사어인 건 맞지만 샀다를 꾸며주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으로 밝혀졌네요. 4번 볼게요.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입니다. 여기 이렇게 별표 있는 표시는요. 비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엄마와가요. 닮았다를 꾸미는 건 맞는데요. 부사어인 건 맞는데 이 닮았다라는 서술어 자체는 없으면 안 되죠. 영희는 닮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사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필수적 부사어. 그래서 이 필수적 부사어 엄마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취미로 책을 읽는다도 얘를 빼도 영희는 책을 읽는다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도 부사어예요. 그런데 얘는요.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빠져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영희는 책을 읽는다. 얘는 비문 표시가 없습니다. 그죠?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엄마와와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 맞죠? 그런데 엄마와는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필수적 부사어이군.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 5번입니다.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 돼 있습니다. 얘는 제로가 빠지면 안 되네요. 그죠? 여기 다 비문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도 빠지면 안 되고 제가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지금 하는 문장 성분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우리 앞 강의에서 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보어입니다. 얘는 주격조사랑 닮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제가 되다 할 때 이 제가는요, 보어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제로 되었다 할 때 이 제로는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든 제가든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되었다. 안 되죠? 그래서 둘 다 필수로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기억의 제로는 부사어이고 맞죠? 니은의 제가는 보어 맞죠? 문장 성분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짜잔! 지나간 줄만 알았던 의문의 변동 기출입니다. 이 문제는 2017학년도 수능 국어 짝수형 12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는 좀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멈추고 역시 풀어보시고요. 푸셨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가나를 중심으로 의문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의문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정도 이제 괜찮죠? 네, 괜찮아요.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의문 변동이 있다. 가볼게요.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 소리로 교체된다. 우리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건 사실 파열음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뭔지 모르겠죠? 근데 지나가면 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된다. 이거 뭐죠? 음끝규입니다. 네, 음끝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끝규 7개 뭐죠? 그냥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7개가 되죠. 그 다음 놔볼게요.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걸리네요. 그죠? 자음군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된소리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자음이 무리를 지었다라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받침을 쓰는 경우 이렇게 치킨, 닭 할 때 이런 것들이 자음군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한 자음이 탈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도 똑같이 음끝규처럼 7개만 와야 되는데 하나가 탈락이 돼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꽃흰이에요. 아이고, 이 꽃이 아니죠? 네, 꽃흰인데 얘가 꽃흰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디귿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바뀌기 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읒하고 히읗하고 결합을 해버렸단 말이죠. 결혼을 해서 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를 겪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냥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 다음 몫이 얘도 보니까요. 이는 초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몫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된소리 대기, 우리 이따 된소리 대기 할 건데요. 몫이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된 거기 때문에 얘도 종성의 어떤 제약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제약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비옷이에요. 얘는 비옷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뭐는 적용이 된 건가요, 여러분? 그렇죠. 가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얘도 아니고 얘는 가의 적용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안코예요. 얘도 아까 그 꽃친이랑 비슷하죠. 그대로 있고 어떻게? 올라가서 결합돼 버렸어요. 참 히읗은 좋아해요. 그죠?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얘도 아무것도 겪지 않았고요. 그 다음 5번째 읍고예요. 읍고인데요. 얘가 하나만 남아야 되잖아요. 탈락을 해서. 그런데 얘는 이제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히읗이 아니니까 합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 발음을 해야 되나가 이제 조금 혼란이 와요. 그런데 얘가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남았던지 이렇게 남았던지. 왜 남았는지 느낌 오시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을고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읍고가 될 수 있어요. 된소리 대기 법칙 뒤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발음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밑에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요. 리을이 탈락을 하고 피읍이 살아남아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 거는 가죠. 그리고 리을이 탈락해서 하나만 남은 거는 나죠. 그래서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된소리 대기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된소리 대기 앞에서 했는데요.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 된소리 대기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땐 몰랐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된소리 대기 법칙이 이렇게나 많아요. 4개인데 이 4개의 설명을 그 당시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거였었어요. 왜냐면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용언이, 활용, 어미, 뭐 관형, 사용, 어미 이런 말들이 있을 거라서 선생님이 뒤로 뺀 거예요. 이건 쉽죠? 구둣발 사자가 구둣발 뒤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국밥도 알려드렸지만 뭐 박사 이런 것들 박사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박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구둣발 사자, 여기 뒤에 있는 구둣발 사자가 앞에 있는 구둣발 만나서 된소리로 발음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조금 정신없어서 이거를 조금 지우고요. 용언이 활용할 때요. 용언이 활용할 때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 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용언은 동사 형용사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만 말하는 거예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동사 형용사에서 어미가 붙는데 기억나시죠? 활용은 어미 붙는 거. 어미가 붙는데 어미 첫 소리가 요거여야 된대요. 그리고 앞에 어가는 니은, 미음으로 끝나내야 된대요. 그러면 된소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고 이렇게 있을 때요. 또는 신다 이렇게 있을 때 이 법칙에 정확하게 맞죠, 지금. 앞에 니은으로 끝냈고 뒤에 어민데 된소리에 기역하고 디귿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음이 어떻게 돼요? 신고 그 다음에 신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요거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거 볼까요, 여러분? 우리 뭐 주정차 잘못되면은 뭐 해요? 신고하죠. 어때요? 얘는 된소리가 안 나죠. 왜요? 얘는 용언이 활용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자어 리을 뒤에서 구둣발 사자가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갈등 이런 한자어들. 선생님 한자어인 줄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한테 발음하라고는 잘 안 가르쳐줘요. 최종 발음은 계속 나옵니다. 지금 문제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래요. 관형사형 어미가 뭐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래요. 그러면 뭐 말하는 거죠? 동사형용사 말하는 거예요. 동사형용사의 어미인데요. 얘가 뭐를 만들어줘야 돼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어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형어는 뭐 꾸미죠? 책꾸죠. 그럼 그게 뭐든 간에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가 있잖아요. 먹다. 그러면 얘가 관형사형 어미가 되려면 얘를 먹을 빵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뒤에 체언이 와야 되니까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얘가 오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할 것 이렇게 있어요. 이 것이 바로 의존명사잖아요. 의존명사예요. 왜냐면 여기에 을이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었고 기역으로 시작하는 뒤에 명사가 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된소리 대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수능 국어 기출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실게요. 오늘 해야 할 거는 그겁니다. 도선스 원픽 수능 국어 기출 혼자서 다시 한번 분석해보세요.